이 본다는 의식 현상 혹은 보인다는 의식 현상 안에 모든 비밀이 공개된 비밀이죠.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것은 이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적인 습관이다. 문화적인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다는 의식 현상 혹은 보인다는 이 의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수천 수만의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서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수천 수만 가지 설명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주체가 객체를 본다, 정신이 물질을 본다, 내면이 외부를 본다 등등의 설명 방법이다 이 말이죠.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그다지 이 주체 객체는 나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나누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객관 물질 세계가 먼저 있고 주관 정신 세계에서 객관 물질 세계를 인식 내지 의식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봄의 현상, 본다는 이 보인다는 이 현상에 대한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정도의 하나의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계속 이 문화적 습관에 동조된 이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생각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죠. 죽음이냐 소위 말하는 불멸이냐 불사냐의 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관점 하나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갈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 선현성각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숙고해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냥 내가 컵을 본다라는 이 문화적으로 상식화된 이 설명에 만족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현성각도 필요가 없고 지혜도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래요.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평범한 말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명적 습관이죠. 내가
예를 들어 컵을 본다 할 때 컵을 본다 이렇게 문화와 문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튼튼한 기초죠. 이것을 튼튼한 기초로 해서 현재의 우리의 세계가 건립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객체를 본다 이렇게 되죠. 주체가 객체를 본다. 혹은 정신이 물질을 본다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사람이 세계를 본다. 혹은 동물이, 그죠? 혹은 곤충이, 혹은 심지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세계를 본다. 이렇게 우리는 즐겨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죠. 내면이 외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본다는 혹은 보인다는 현상, 이 봄이죠. 이 봄에 대한 천억 가지 가능한 설명 중에 그냥 우리가 채택한 하나의 설명일 뿐이다. 특히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주로 이런 설명은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죠.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서 확립되었던 것이죠. 본래 수메르 이집트 전통, 그리고 히브리 전통, 그 다음에 인도 베단타 전통에서는 이 그리스 자연 철학의 전통을 개성하지 않았죠.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이 유럽의 정신적 기초가 된 이 그리스 자연 철학,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독교 철학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러한 생각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학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컵을 본다, 주체가 객체를 본다, 정신이 물질을 본다, 사람이 세계를 본다, 내면이 외부를 본다. 이것은 이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의 생각을 우리도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전성에서는 이 본다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냥 쉽게 현대적으로 단언을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치 아니하고, 이 전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는 뭐로 수렴되느냐? 의식을 의식한다 이 얘기예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자,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의식 스스로 의식을 의식하죠. 스스로 의식하는 겁니다. 자각이죠. 예,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저절로 안다 이 얘기입니다. 저절로라는 말 안에는 특별한 행위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 S는 행위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도 참 아름답죠. 그래서 고대의 지혜 전통으로 표현하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적인 용어는 자각 혹은 불교적 용어죠. 자각. 이 깨달음이죠. 자각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을 본다. 뜰 앞에 잣나무, 말라 비틀어진 똥, 오줌 할 때 실제로 무엇이 있느냐? 늘 자각이 있는 것이죠. 깨달음입니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구태여 보고 듣는 데에 주체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참으로 묘한 느낌이 일어나죠. 그래, 맞아. 꼭 주체가 있어야 보이는 게 아닌데 왜 주체가 있음을 고집했을까?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이 얘기예요. 왜? 내가 컵을 본다 이것은 혹은 정신이 물질을 본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설명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무엇이냐? 팩트는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의 의식, 유일한 자각, 유일한 깨달음, 저절로 일어나는 알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아무리 이 경전과 이 영성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수십, 수백, 수천 개를 보아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와닿지를 않는다. 내 것이 되지를 않는다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마음 속에서 즉 의식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요. 우리는 무언중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컵을 볼 때 내가 아닌 컵을 본다 이렇게 설명이 자동으로 사실은 붙어 있죠. 이 설명 대신에 이 설명을 한번 계속 낮에 생활할 때
즉 밤에 꿈을 꾸거나 깊은 잠에서는 할 수 없죠. 물론 꿈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낮에 이 연습을 하면 꿈에서 여전히 꿈속의 아스트랄 바디가 역시 낮의 이 연습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 그 모두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즉 자각한다 라고. 자각이나 깨달음이나 저절로 한다. 이것은 차치합시다. 이것은 또 어느 정도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의식이 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렇게 한번 고의로 일부러 한번 직접 말로 이렇게 간혹 기억하고 말로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도흡한 이 셀럽 도사들의 하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것이 또 어제 문득 이 스피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법 귀일이 됩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 버린다. 수많은 마음법이라 하죠. 마음법. 수많은 현상들은 이 단 하나의 진실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법이 단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가 되면 하나는 없어지죠. 하나를 소위 말해서 무라합니다. 하나는 무와 같아요. 이 하나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오죠. 둘이 나옵니다. 주객으로 갈라버리죠. 이건 하나의 설명이죠. 본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또한 하나는 자기가 자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 합니다. 없어서 무가 아니고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라 하고 혹은 공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꽉 차 있는 무, 꽉 차 있는 공입니다. 무엇으로 꽉 차 있죠? 이것으로 혹은 이 지혜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니 파슨스 님의 공개된 비밀 6페이지를 한번 보죠. 성취는 없다. 성취는 없다. 없죠. 물론 이 우리의 대리인인, 즉 우리의 임시 신분인 자아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성취할 게 있습니다.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와 불성취를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테마파크에 가면 본질적으로
무서움과 평화가 없죠. 회전목마는 평화고 이 자이로드롭은 공포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부 뭡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다 그냥 돈 주고 즐기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명에 기대는 한 성취는 있죠. 주체가 객체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자아 관점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부 뭐였어요? 그냥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 거였다. 라는 이 본질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성취와 불성취가 전부 뭐다?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귀일이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취가 없다 해서 아무것도 성취해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취가 없다라는 이 지혜를 깊이 아주 깊이 이해한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취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왜? 불성취도 이제는 성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성취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모든 것이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제목에 성취는 없다 이 말은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한, 즉 없다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한 말이 아니라 성취가 없다 이 말은 뒤집으면 모든 것이 성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와서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였는데 모든 것이 성취다. 이것은 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취가 없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성결 문제예요. 그런 성취는 없다 하고 나서 보니까 연금술적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모든 것이 성취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토니 파슨스 스피커 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적고 이 말을 하는 것은 토니 파슨스가 아니죠. 그런 행위자가 아니고요. 토니 파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 글은 우리가 적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토니 파슨스님의 스피커를, 토니 파슨스라는 스피커를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이것이 토니 파슨스라는 스피커를 사용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선지식님들의 도반님들이라는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 자, 한번 들어보죠. 나에게 처음의 깨달음 혹은 있는 그대로의 본성으로의 깨어남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심지어 어떤 하나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아와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자체, 자각 자체가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경험이 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신비하고 우리는 불가능할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본다는
현상에서 이미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컵을 본다. 이것이 이미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어떤 지금 좀 말로 할 수 없는 또 어떤 하나의 경험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에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려면, 즉 우리의 본래 정체가 드러나려면 분리된 경험자의 부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경험자가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수행이나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큰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큰 사건 사고를 당한다든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너무 깊이 바라고 기대한 연애가 실현, 즉 애인이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든가 절친이 배신했다든가 등등의 이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 내지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경험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도 물론 일어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낮의 이 깨어있는 세상, 밤에 꿈꾸는 세상, 깊은 잠의 세상, 유체이탈 임사체험, 그리고 자각몽의 세상, 그리고 죽은 뒤의 세상, 태어나기 전의 세상,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엄청난 절망 내지 사건 사고에 임해서 경험자가 사라지는 이 현상, 이 전체가 전부 하나로서 무엇이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부가 자각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경험자가 사라져야 하는 그런 체험을 만들어내거나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경험자가 없다는, 지금 현재 경험자가 없다는 이 지혜에 대해서 깊은 이해만 일어난다면 이것이 곧 경험자의 부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자가 없단 말이죠. 경험은 있죠. 경험은 있습니다. 왜? 의식은 늘 있기 때문에. 의식의 다른 말이 경험이에요. 의식의 다른 이름이 곧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대표가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봄은 경험이고 경험은 곧 의식이지, 이 안에는 그 어떤 경험자 내지 경험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자나 경험 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생사 현상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하나에 갖다 붙인 이야기다, 스토리다 이 말이죠. 스토리는 지어낸 소설이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는 이 일상 현실에서 경험자가 없다 이러면 또 의심이 일어나죠. 아니 지금 이렇게 반박해야 합니다. 자, 아니 지금 저 스피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육체가 나잖아. 이 육체가 지금 이 컵을 보고 싶으면 컵을 보고, 아니면 이 화이트보드를 보고 싶으면 화이트를 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이 경험 주체가 맞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육체가 지금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뒤를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 할 때, 이것이 이 육체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의식의 작용입니까? 마치 이와 같죠.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ON을 하면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선풍기 스위치를 OFF로 하면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멈추고 더 이상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풍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죠. 전자기력 혹은 전자기장, 이 공간 전체가 전자기장이자 중력장이죠. 그리고 핵력장입니다. 혹은 양자장이라고도 하죠. 이 전자기장이 선풍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히터도 돌리는 것이지, 어찌 선풍기 저 스스로 바람을 낼 것이며 어찌 에어컨 스스로 냉기를 내겠습니까? 지금 의식이 이 몸을 사용해서 몸의 마치 라디오 채널과 같죠. 몸은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주파수에 따라서 온갖 다른 영상과 소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라디오의 채널 다이얼과 같다.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 다른 영상이 나타나죠.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또 자동차라는 의식 도구에 실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다이얼 조정을 하면 의식 안에서 영상이 바뀌어집니다. 영상과 소리가 바뀌어지죠. 서울이라는 영상과 소리에서 부산이라는 영상과 소리가 바뀌는 것은 의식 안에서 의식의 영상과 소리를 조절하는 이 다이얼을 조정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시선을 돌린다, 이것은 의식 안에서 의식의 영상과 소리를 조절하는 이 주파수 동조 행위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비유인 동시에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자의 부재라는 특별한 체험은 그것조차도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자의 부재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 고대로부터 전승된 이 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현실에서는 경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일상현실에서 우리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한다면 모든 일상현실이 매 순간 자각이고 깨달음의 체험이고 깨어남이고 이미 우리의 고향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